요 근래 들어서 어느 곳이든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은 제가 딱 나타나서 잠시 후부터 낚시 얘기가 주로 꽃을 피웁니다. 그 중에서 근래 들어서 특히 이 붕어학개론 얘기를 많이 해줘서 참 고맙습니다. 이번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낚시 장비 및 채비 전에 했던 것에 이어서 바늘 채비의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법별로 바늘 채비는 말이죠. 우선 떡밥 콩알 낚시를 한다. 그러면 바늘을 선택하는 것은 대개 6 내지 9호 바늘을 선택을 합니다. 다음으로 대물 낚시를 한다. 이렇게 되면은 대략 10호에서 15호 바늘을 선택을 하지요. 다음에 전측 낚시를 한다. 이거는 이제 중측 내림을 포함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전측 낚시를 할 때는 대개 5 내지 7호 바늘을 사용합니다. 자, 떡밥 낚시 할 때에는 대개 두 바늘을 나란히 맨 쌍봉 바늘 채비를 주로 활용하고요. 대물 낚시를 할 때는 바늘은 크되 외바늘 채비를 주로 하죠. 다음으로 전측 낚시를 할 때는 목줄을 길게 쓰는 내림바늘 채비를 활용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낚시 기법에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바늘들이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채비에서 쓰는 게 전 시간에 한두 번 언급은 했습니다만은 추가적인 것이 이제 덧바늘 채비. 지난 시간에 참붕어가 산란할 때 그 산란하는 그 높이에 맞춰서 바늘을 올려가지고 입질을 받을 수 있는 채비라고 그랬죠. 이거는 이제 붕어가 활동하는 눈높이에 맞추어서 활용하는 바늘입니다. 따라서 바닥에 청태가 있거나 이물질이 많이 있을 때도 그 위에 바늘이 위치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덧바늘 채비고요. 다음으로 이제 응용 바늘 채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요즘 보면 이제 뭐 유동봉돌 바늘 채비, 뭐 중통 채비 뭐 많이 있습니다. 뭐 편대 채비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요즘에 들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각자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많이 활용도를 하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자료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 각종 채비라고 해서 바늘이 각자 보면은 여기에 지게 편대 가지고 편대 채비 있죠. L5 편대에서 이거는 마치 그 봉돌이 저쪽에 있고 길게 들여서 돌에 달아 가지고 이렇게 사용했던 게 있고, 다음에 이제 유동식 채비, 요거는 이제 유동 봉돌이 뜨는 채비입니다. 다음에 유동식 채비, 요거는 바닥에 있는 유동 봉돌 채비입니다. 이런 채비들이 요즘에 다른 명칭으로 해서 많이 나와 있죠. 자, 이 그림이 어느 때 자료냐? 1970년대 중반에 우리 선배 원로 낚시인들께서 토의를 해서 연구해 가지고 사용했던 바늘 채비고요. 이것을 모아서 1983년도에 20페이지 정도 되는 책으로 엮어서 판매하지 않고 원로분들이 한 20여 분이 나누어서 각자 활용했던 채비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와서 응용 바늘에 이런 바늘 저런 바늘 많이 연구해서 쓰는 것이 사실은 이미 1970년대에서 80년대 이렇게 연구해서 편대채비도 있었고 유동봉돌 채비도 있었고 뭐 가지채비도 있었고, 여기에 그림이 안 나왔지만은 분할봉돌 채비도 있었고 전부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바늘 할 때 제가 그 칼럼 쓰면서 얘기했는데 어떤 체 명칭을 붙이려 그러면은 자기 이름을 붙이려 그러면은 옛날의 자료들을 찾아보고 원로들이 썼던 것에 자기 이름을 붙이면 안 된다. 그거를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앞에 70년대, 80년대 우리 원로 대 선배님들이 바늘채비, 지금 우리가 연구에서 쓰는 바늘채비들을 이미 다 연구에서 활용해 봤었고 그것들이 이제 사라지기도 하고 또 더 발전하기도 하고 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역사 속의 바늘 이야기 중에 한 가지를 더 더듬어 보면요. 물론 이제 제가 첫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바늘 중에 이제 최초의 인류가 썼던 바늘은 이제 신석기 시대, 선사 시대에 이제 결합식 바늘, 요걸 이음식이라고도 합니다. 결합식 바늘이 있었죠. 다음으로 이제 철기 시대, 이 결합식 바늘은 이 철로 만든 바늘이 아닙니다. 짐승뼈나 또 나뭇가지나 이런 걸 이용했었거든요. 근데 청동기 시대 들어오면은 이제 철로 된 바늘을 만들어 썼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철제 바늘이 청동기 시대에 그 바늘을 만들었던 거푸집이 발견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나라의 낚시가 선사 시대부터 이루어져서 쭉 왔었다 하는 걸 알 수 있고 이제 하나 특이한 것은 이제 고든바늘 얘기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고든바늘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데 고든바늘 하면은 한문으로 직침입니다. 강태공 생각나죠? 강태공. 강태공 하면 미끼도 없는 고든바늘 물에 넣고 하염없이 허송세월 하다가 운이 좋아서 문학 만나서 인략 출세한 사람. 그래서 오늘날 낚시꾼은 강태공이고 강태공은 할 일 없이 시간 잡아먹는 사람 이렇게 이제 비하하는데 이 고든바늘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겁니다. 자, 이 고든바늘은 말이죠. 실제로 낚시를 해서 물고기를 낚아내던 바늘이었습니다. 마치 바늘질 할 때 쓰는 바늘처럼 이 직침을 풀이를 하다 보니까 미끼도 없는 물고기를 낚을 생각이 전혀 없는 낚시처럼 하는데요. 고든바늘은 이렇게 허리가 약간 잘록하고 양쪽으로 날카롭게 이렇게 돼 있고요. 가운데가 홈이 있어서 여기에 줄을 이렇게 매게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든바늘에다가 지렁이를 미끼를 여기다 이렇게 꿰고 걸쳐서 이쪽 바늘에다 이렇게 꿰서 물속에 넣습니다. 물속에 넣어 놓으면은 물고기가 와서 입질을 할 때는 이 고든바늘 미끼를 쭉 빨아들이면은 이렇게 물고기 입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바늘이 세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들어가서 입질 반응이 찌에 나타나서 딱 걷어채면은 이 줄에 의해서 이 들어가 있던 게 바로 이런 형식으로 입에 걸리는 겁니다. 이렇게 걸리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물고기를 낚아냈던 겁니다. 따라서 강태공의 고든바늘은 우리 그 조선시대 때 어떤 글을 봐도 직침을 설명하면서 미끼도 없는 낚시한 것으로 설명이 돼 있거든요. 아마 그 글을 쓰신 분은 글은 잘 쓰는데 낚시는 안 했던 분 같습니다. 왜냐?
우리나라에서도 고등바늘로 물고기 낚는 낚시를 했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여서도 폐총에서 고등바늘에 부러진 반조각이 나와서 그게 목포대학교 박물관에 보관돼 있고요. 엄연히 물고기를 낚은 것이고, 또 이 강태공이 물고기를 안 낚았다고 하는 것이 실제로 낚았다는 기록이 봉신연이라는, 그 연이는 소설입니다. 중국에서 봉신연이라는 그 책에 보면은 강태공이 물고기를 낚는 장면을 묘사한 것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따라서 고든 바늘 직침, 이게 할 일 없이 담궈놓고 온 것이 아니라 바로 물고기를 낚는 바늘이었다. 요거까지 이 기회에 설명을 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붕어와 결혼을 보고 계십니다. 자, 바늘 활용에 대해서 얼마 크기를 어떤 기법에 쓸 것인가 했고, 바늘 그동안 우리 선조들부터 인류가 바늘을 어떻게 활용해 왔던가 하는 얘기를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낚시할 때 보면은 챔질을 해서 걸려 나오는 물고기를 보면은 어느 때는 대부분은 이제 위쪽으로 걸리죠. 그런데 어떤 때는 옆으로 걸릴 때가 있고 아래턱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대개 옆으로 걸렸을 때는 챔질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물고기가 끌고 도망가는 순간에 챔질을 했을 때 옆으로 걸리는 것이 이제 나오는 게 있고요. 다음으로는 그냥 두고 잤는데 아침에 나가보니까 걸렸더라. 그럴 때는 옆이나 아래턱에 걸리는 경우도 들어있죠. 그런데 우리가 정상적으로 낚시를 한다면은 물고기 입 위로 바늘이 걸려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80년대 우리 그 떡밥 콩알 낚시를 아주 민감하게 깔끔하게 할 때는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입질 받고 챔질해서 붕어 윗입술에 바늘이 걸리지 않는 것은 무효다. 그래서 낚은 붕어한테 죄송하다고 하고 바로 놔줘라. 이런 얘기까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왜 챔질했을 때 바늘이 항상 윗입술에 걸리는가? 그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미끼를 달아서 낚시 바늘을 쭉 채비를 던져놓으면은 실제 바닥에 있을 때는 낚시 바늘이 항상 끝이 위로 와서 붕어가 와서 먹으면은 붕어 입속으로 위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구조적으로 돼 있는 건 아니죠. 이게 옆으로도 있고 뒤집어도 있고 미끼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형태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봉돌이 있고 그러면은. 자,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줄이 쭉 낚싯줄이 와 있고 수면에 여기에 이제 찌가 이렇게 서 있겠죠. 자, 카메라가 조금 가까이 당겨야 이게 찌가 그림이 굉장히 보일 겁니다. 자,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이 원줄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낚시꾼한테 가 있을 겁니다. 자, 이때 붕어가 바늘을 입속으로 확 흡입했을 때 입질이 오죠. 그리고 이제 까딱까딱 올랐을 때 찌도 이제 올라오는데 그걸 보고 우리는 채입니다. 채면 여기에서 낚시꾼이 앉아서 챘으니까 힘이 이쪽으로 당기는 힘으로 만약 영향을 미친다면은 바늘이 항상 윗입술에 걸릴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이렇게 된다면은 아마 옆으로 걸리는 일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채임질을 하게 되면 원줄이 찌에 힘을 가하게 되고 이 찌가 물의 저항을 이 원줄과 같이 받으면서 봉돌에 미치는 영향은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위로 솟구치는 영향을 받게 됩니다. 물리학적으로 말이죠. 그러면 붕어가 먹었을 때 봉돌이 위로 팍 솟구치면서 위로 힘이 미치니까 그 봉돌이 이게 지금 바늘입니다. 바늘이 이렇게 있다가 붕어가 이게 먹었습니다. 먹고
이렇게 한다면은 옆으로 바늘이 누운 형상도 되겠죠. 그런데 위로 영향을 미치니까 항상 바늘은 윗입술에 가서 박히게 돼 있다는 거죠. 이 바늘 끝이. 그래서 항상 정상적으로 입질을 보고 채임질했을 때 바늘은 채임질하는 순간에 입 안에서 회전하면서 바로 붕어 윗입술에 걸리는 거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채임질할 때 우리가 순간 들어 채임질을 하지 않고 잡아다니는 분들이 있죠. 잡아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윗입술에 걸리는 게 왜 그러는가? 바로 이 찌와 찌로부터 바닥까지 있는 원줄과 이게 이쪽에서 잡아다니지만 실제로 물의 저항을 받으면서 힘은 위로 솟구치는 힘으로 바꿔서 받기 때문에 잡아다녀도 윗입술에 걸린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 시간 시청자와 대화는 어떤 분이 연결됐을까요? 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전북 전주에 사는 전성민이라고 합니다. 아, 전주의 전성민 씨. 자, 어떤 의문사항이 있는가요? 제가 낚시를 하면서요. 예. 바늘에 대해서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 바늘 어떤 부분요? 바늘이 보통 진우 바늘이나 단하고 이두매지나 이런 바늘들이 있는데요. 예. 어떤 바늘을 선택해서 사용해야 되는지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 지금 전화하시는 분이 붕어 낚시 하시면서 하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아, 예. 맞습니다. 낚시가게 가면은 대개 이제 일본 용어로 해서 방금 얘기한 대로 뭐 단하고 바늘, 메지나 바늘, 진우 바늘 이렇게 돼 있죠. 그 예. 단하고 바늘, 우미 단하고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바다의 망상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본에서. 그것이 이제 망상어가 입 생긴 거하고 이 먹이 활동하는 모습이 붕어하고 유사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두 메지나 하는 것은 일본의 이지 지역의 뱅에돈 바늘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우 바늘은 이제 돈 바늘, 감성돈 바늘을 말하는 거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바늘이 우리말로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해서 아마 혼란이 올 겁니다. 그런데 이 바늘들을 보면 형태가 각각 다르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 바늘 형태가 어종마다 다른 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오랜 동안 그렇게 개발이 되고 개량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붕어 낚시 할 때 뭐 다 공통적으로 사용은 합니다만은 적합한 바늘을 꼭 고른다면은 바다의 망상어와 똑같은 바늘이 이 붕어 바늘이거든요. 그래서 소위 일본식으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미 단하고 하는 것이 바로 붕어 바늘입니다. 그래서 붕어 낚시에서는 붕어 바늘 또 큰 바늘을 쓴다면은 잉어 바늘이라고 낚시점에 아마 돼 있을 겁니다. 그걸 선택해서 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해가 감사합니다. 되셨습니까? 예. 전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 시간에는 낚시 바늘 활용과 그 관련된 얘기 몇 가지를 해봤습니다. 전화 통화하면서 뭐 일본식 바늘 명칭이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우리 한국 국산 바늘 아주 좋습니다. 전혀 손색 없고 세계 각국의 아주 우수한 제품으로 일본 제품과 동일한 선상에서 경쟁해서 지지 않고 수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늘 활용하고 우리 바늘 명칭 똑바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차 서자마자 바로 가방 주고 제일 눈에 들어오는 포인트 가서 받침대를 펴는데 이렇게 마디를 뽑는 게 아니라 딱 잡고 샥 뿌립니다. 그럼 받침대가 싹 나가죠. 그러면 탁 꽂습니다. 낚싯대도 줄 쭉쭉쭉 천천히 풀어서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쫙쫙쫙 빠른 속도로 해가지고 바로바로 펴니다. 나중에 접을 때는 안 접혀서 애를 먹죠. 이렇게 펼 때
급하게 반대입니다. 다음 펼 때 꼭 주의할 것.